야, 양주동을 이제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을 많이 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옆을 지나가는 고합선 신도시 인근을 통과하고 있는 종전탑, 이게 사실상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 걸림돌이기도 하고 지중화 사업을 해달라는 욕구가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화. 반드시 풀어야 될 사업이 이 지중화 사업이죠. 그리고 이제 양주동의 두 번째는 이제 원룸 뭐 이런 쪽도 많다 보니 빌라형 관리사무소를 좀 이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정확하게 어떻게? 그 섹터를 정해서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아, 빌라도 네. 섹터 문구 관리사무소를 두는 것이죠. 거기서 상주 인력이 순찰하면서 주사, 환경, 방범 이런 문제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양산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번 좋으면 전체적으로 좀 빌라촌에 확대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 치대 지원, 통신생활 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샘TV 산업문을 열어라의 김대규 PD입니다. 저희가 계속 특집으로 지역 현안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역 현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책이 나가면서 와, 저런 정책이라는 얘기를 지금 지역 주민들 상당히 많이 하세요. 물론 그전에도 뭐 이런저런 정책들은 나왔을 텐데 특히나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양산에 꼭 필요한 정책, 그리고 시민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또는 꼭 지켜야만 하는 정책,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3주에 걸쳐서 계속 공약 발표를 지역별로 했습니다. 첫 번째 기자회견 통해서는 이제 웅상 지역에 대한 현안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양주 동면 관련을 하고요. 세 번째는 사송 신도시 공약 발표를 하고 해서 전반적인 이제 SOC 부분과 그다음 생활 밀착형 공약들은 일단 한 번은 걸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컨텐츠, 주민들의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공약들을 이제 다뤄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 자갈 리뷰를 해보면 특히나 웅산에는 여러 개 지금 공약이 많은데 네. 야, 여기 보이는 웅산선 이 얘기가 상당히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이제 주민들이 기대를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분야가 이제 도시 철도를 이제 끌어오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무성하게 논의는 되고 진행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총선 이후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이제 해내야만 되는 절명의 과제가 지금 웅산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십자형 사통팔달의 그 중심이 이제 이 양산이 되고 심지어는 저기 기장 쪽하고 금정구 쪽 거기 유력 후보님들하고 지금 상당히 교류를 하시면서 뭐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양산 웅상이 좀 변화적인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막힌 도시에서 개방형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이제 1028이 장안까지 연결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지역 자치단체의 역할 기능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권역별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산 금정과 부산 기장군을 엮어서 양산 동부가 한 메타시티를 만드는 뭐 그런 일환으로 KTX 부산 동부 역사 추진을 지금 과감차게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뭐 부산 경남의 그 뭐 낙동강 벨트 뭐 이런 얘기는 해도 금정, 양산, 기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래 가족이었죠. 그렇죠. 그 한 가족이 전체 양산 식구였죠. 그 양산으로 있다가 그 식구가 헤쳐 모여서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리고 거기 유력 후보님들도 상당히 거기에 관심이 크신 것 같아요. 공천이 윤곽이 나타나고 나면 부산, 금정, 기장, 양산을 하나로 묶는 카테고리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너지를 같이 가지고 가는, 그래서 이제 부산 동부의 변화를 좀 주는, 아마 그렇게 되면 각 지역마다 굉장히 선호도가 높을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시민들도 바람이 굉장히 클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송의 그 양방향 하이패스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크거든요. 지금 사송 신도시가 이제 마무리 단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신도시 조성의 가장 완성도를 할 수 있는 필요적인 요건이 이제 양방향 경부고속도로 하이패스 이 부분인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또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번 이제 총선 이후에 필히 반드시 이거는 또 만들어내야 될 그런 숙제가 있는 그런 사업이죠. 사송 이제 제일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양방향 이제 하이패스가 있는데 그 방면에 사송은 또 두 가지 나눠져 있잖아요. 신도시가 있고 원도심이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사송의 원도심 그러면 사실 양주동이라고 할 수 있죠. 양주동을 이제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이런 공약들을 많이 좀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양주동은 이제 택지가 또 있고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대로 이제 지금 공동체가 잘 이어가고 있고 그 옆을 지나가는 고합선 신도시 인근을 통과하고 있는 종전탑, 이게 사실상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 걸림돌이기도 하고 지중화
사업을 해달라는 욕구가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화. 천문학적인 비용이 그쵸. 들다 보니 지금 지자체에서도 엄두를 사실은 못 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한 2천억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반드시 풀어야 될 사업이 이 지중화 사업이죠. 그 사실은 이게 뭐 한전뿐만 아니라 원전에서 이제 수혜자 원칙에 예, 예. 따라서 충분히 지금 부산도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기는 여기서 만드는데 왜 쓰는 거는 다 수도권에서 다 쓰냐 뭐 예. 그런 거잖아요. 사실 기장군만 혜택을 보고 있죠. 그쵸, 기장군은 5km 이내 주변 지역만 그러니까. 아주 대대적인 이제 지원이 되고 5km 벗어나는 지역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원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네네네. 지금 국민의힘 부산 네. 지역과 경남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특별법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저 수혜 원칙에 따라서 상당히 아마 그 부분을 같이 살리시면 뭐 그렇죠.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저희 양산도 이제 응상이 원전으로부터 아주 인접한 거리에 있는데 인근 저 20km 이내 지역까지는 확장을 해야 된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 고리 원전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영광이라든지 월성이라든지 당연하죠. 있을 네. 건데 정치권과 아마 공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꼭 양주동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지중화 부분은 그냥 거의 다 해결이 된다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만 해결되면. 그리고 이제 양주동의 두 번째는 이제 원룸 뭐 이런 쪽들이 많다 보니 환경 문제,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이런 것들이 참 대두가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빌라형 관리사무소를 좀 어. 이제 시범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정확하게 어떻게 그 섹터를 정해서 이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아, 빌라도 네. 섹터 문구 관리사무소를 두는 것이죠. 거기서 상주 인력이 또 순찰을 하면서 주차, 환경, 방범 이런 문제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간다. 그래서 한번 시범 사업을 전국에 한 군데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한번 좋으면 전 지역으로 좀 빌라촌에 확대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아파트도 어디든 뭐 관리비를 내잖아요. 관리비는 제일 안 아까운 게 뭐냐면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관리비는 사실 아깝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만 좀 공동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지역 환경이 완전히 개선되는 획기적인 계획적으로 하려는 거 뭐 힘들지만 공동 관리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되게 편해지고 일부가 또 지자체나 피해자가 뭐 부담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큰 부담 없이 지역민들이 될 수 있을 것 이거는 같아요. 이렇게 되면 아마 획기적인 해결책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시가 한번 야심차게 준비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